그 주치제도 도입 국민운동, 주로 그걸 이제 저는 마을 주치로 재해석을 해서 마을 주치 국민 도입, 마을 주치제도 국민 도입 운동 본부, 이렇게 해서 한 80여 개 단체가 지금 결성이 돼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가 좀 자리를 잡으면 아마 농민 기본소득제 운동하고 마을 주치 제 도입 운동하고 아마 서로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스크랍을 짜고 한국 사회를 혁신하는 길을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정환 교수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또 한번 세상을 좀 혁신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박수로. 자, 그러면 발족회의를 우리 하준명 대표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회의할 때 이거 도우미 역할을 해주실 분 누가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실무를 네. 신현주 대표님 나가셨나요? 노래 한번 하고 하면 어떨까요? 저 노래 한번 하고 딱 한번 하면 어때요? 옛날 노래. 저 바로 찍었습니다. 버튼이 수십 개인데 이거. 잠시 네. 고민을 하려면 서울에 와야 돼. 노래를 부르셔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노래를 한 3개만 부르면 될까요? 잠깐만요. 그 은혜하는 사람 불러놓고 해야 돼. 어디 가서 그 개회 선언할 때 보통 이제 누가 나오셔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좀 형식적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회 선언할 때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회를 그러면 선배님께서 손을 모으시고요. 선언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잠시 후에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예, 아직은 이제 앉아 계시고요. 우리 신현재 대표님께서 오시면 하신대요. 네. 자, 그러면 전국민의 준비위원회 발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회 선언부터 읽겠습니다. 일단 모든 선배님들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선언합니다를 손을 놓으셔가지고 자, 마스크 끼고 계속 하셔야 되는구나.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회 선언.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네. 자, 앉으라고 안 했는데요, 선배님들.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왜 이러세요? 저희 마을공화국 청년들은 좀 까칠합니다. 네, 다 아시죠? 네. 그 다음 순서는요, 마을공화국 우리 의례가 있겠습니다. 마을공화국 의례는요, 순국선열과 민주혁명 열사와 풀뿌리 마을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다 쓰러져간 무생명을 위해 잠시 묵념하시겠습니다. 더불어 서울 집중 농촌 소멸, 투기지옥, 정막지옥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사라에 고통받는 진짜 주인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소희 양의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네, 따라하시면서 네, 그간의 모든 고통과 험난한 과정들을 겪어오신 여러 선배님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요. 네, 묵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서 앉으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제 한국 심리와 국민 교육에 너무 오랫동안 세뇌가 되어서 이 서류상에 지금 보시면 국민의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공학 운동하는 우리 여러 선배님들이랑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국민의례가 아니고요. 마을공화국 의례로 이걸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제가 다 검사할 거예요. 네. 이거 다 고치셔야 됩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요. 우리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1차) 마을공화국 장수 집단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8월 14일. 다 기억나시죠? 장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오셨죠? 네, 그때 저도 이제 처음 인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는요. 2차 마을공화국 함양 집단회가 10월 16일 날 함양의 다볕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전국민의 주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모임이 작년 11월 19일 서울 종로 한결의 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을공화국 전문가 포럼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11월 24일 17개 부문 51개 영역에 걸쳐서 우리 마을공화국 실제 활동가 선생님들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야, 이거 대선 캠프에 들어가면 대박이겠다 해가지고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전국민의 제1차 온라인 주비위원회가 12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지역적인 어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줌을 사용해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의 제2차 온라인 주비위원회가 1월 16일 올해 21년도 1월 16일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국민의 제3차 온라인 주비위원회가 2월 6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임시의장 선출인데요. 이 선출 이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 옹진 군수를 만나고 왔거든요.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소멸 그 위험 지역으로 이제 3년 연속 뽑히는 영광을 차지한 아주 열악한 동네인데요. 그 군수 형이 이제 마을공화국 집단회 이야기를 하니까 발족식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좀 옹진군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없겠냐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을 몇 분 오시냐고 그래서 한 100여 분 오신다고 하니까 선물을 100개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저히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가장 먼 지역에서 오신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백규환 선생님 우리 며느님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 잠시 나오시면 대표로 옹진군에서 잘 부탁한다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셨나요? 아, 그러면 김흥만 선생님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가장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받는 건데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100개를 공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임시의장 권한이 그렇게 결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네 추천을 받아서 예, 반대가 없으시다면 바로 임시의장님을 선출을 해서 네,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을 좀 네 김성호 대표님. 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양홍관 선생님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양홍관 대표님을 지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제청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임시의장으로 양홍관 대표님을 모시고 네 이후 진행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양홍관 임시의장님 네 환영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각본인 건 아시죠? 몰랐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저한테 예, 저도 각본대로 서기와 그리고 의사록 서명인을 임시의장이 지명해야 되는데요. 먼저 서기를 윤호창 준비위원님으로, 그 다음에 의사록 서명인을 황산 준비위원님 그리고 김성호 준비위원님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동의와 제청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없으신 걸로 해서 의사록 서기와 의사록 서명인을 지명했습니다. 사실 제가 각본은 각본이지만 제가 임시의장을 하게 되어진 그것은 준비위원회 규정을 제가 초안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저의 임무는 준비위원회 규정을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저의 임시의장 역할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의사 순서는 준비위원장 선출하면 발족 취지문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장이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의결, 그리고 이제 발족 취지문 낭독, 폐회 선언,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이의 없으셔서 의사 진행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규정을 이미 미리 이제 알려드렸고, 그리고 부분 이제 읽어보셨을 텐데 전체 심의 방법과 축조 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총칙과 부칙까지 합치면 5장인데요. 장별로 이렇게 축조 심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이해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축조 심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가 최종 창립 이전까지 이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대로 회의를 운영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규약으로 명칭하지 않고 규정으로 했고요.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칭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 조항을 보시면요, 한번 쭉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다 하면 너무 각본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제1장 총칙 1조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1장 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준비위원회 가로 열고 이하 준비이라 한다 가로 닫다. 준비위원회의 운영 목적으로 하며 창립 전까지 준비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운영 및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 장을 한 장씩 읽으니까 조까지 3조까지 읽어주시면 아니 2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조 원칙 1. 준비위는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창립 과정에서 면동, 지역민회, 부분민회, 의제민회를 기본 조직으로 조직한다. 2. 노장청, 여성, 소수자 등이 평등성에 기초하여 연대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한다. 3. 준비위 모든 활동과 운영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발기 취지민의 뜻에 입각하여야 한다. 예, 이상 총칙 일정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서 목적 조항에서 운영하고 조금 토시가 하나 없죠.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1조에 여기에 토시 을자를 넣으면 문장이 부드럽게 될 것 같습니다. 목적 조항과 원칙 조항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원안과 다르게 수정안이 있거나 수정안 말고 다른 안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렇게 동의하고 고민하고 하셔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려서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를 수정안이나 의견 먼저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라고 하는데 왜 전국으로 한정 지었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해서 교포 사회도 있고 민회를 개최할 수가 있는 언어의 장벽이 없으면 민회 조직이 가능한데 굳이 왜 전국에 제한한지가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국이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의견 주시고요. 수정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준비위원회 명칭 자체가 전국,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한정이 됐다는 것이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하고 그 다음에 민회준비위원회로 하고 그 총칙의 어떤 그 범위라는 것을 목적 원칙 외에 하나 더 개설을 하는 것이 총칙에 합당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거 토론이 이제 깊어집니다. 저 갑자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주비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한 좀 설명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안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기 보면 2021 직접민주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보면 지구로 상상하고 국가로 기획하며 마을로 행동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인데 그 마을에서는 마을공화국이고 국가적으로는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생각하고요. 지구적으로는 그 지금
그 우리 자계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힌트를 주신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영토의 왕과 어떤 민의 해방군간의 왕 천군과 그 군장이 세계를 이중적으로 통치했어요. 근데 오늘날 나라도 이제 우리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신마을공화국, 네오마을공화국 시대가 올 거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연합인 유엔과 그 2군 1민 체제인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체제로 그 이중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로 과도기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탈성장 행복사회로 가면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는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주변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강연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비전을 갖되 당면의 상황은 우리 한국 단위에서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국민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이하 목사님 우주적 차원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전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정도 선에서 전국민회 쪽으로 모았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더 차원 높은 건 다음에 기약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할 사항인지 아니면은 마이크 이거 드시면 이해할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하고 말아야 할 사항인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민회가 조직되어서 하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떡잎에서부터 원래 나무를 키울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회의 조직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아이디어는 저는 이해를 수용을 거부합니다. 예. 잠깐만요. 여보세요. 의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네, 의견을 혹시 서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위원 성함을 얘기를 해주시면 서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위원 김연호라고 합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에 한정성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전 국민이라는 이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국가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집권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전 세계 인민들 유럽이 처한 상황, 미국이 처한 상황, 일본이 처한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제외 교포라 할지라도 각각 그 나라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민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우리나라 안에서 중앙 집권제와 저희들이 대립하면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의 이름들이 전 국민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저는 동의를 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게 이제 수정안이 나온 거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한 분 정도씩을 듣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제안한 사람이 철회 의사가 없으면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전반적인 규정은 전반적으로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 규정 안에서 보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이 규정 안에서 보면 의견이 서로 안 될 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규정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것이 안 됐지만 어쨌거나 축조심의 과정에서는 장별로 의견에 대해서 의결하고 가는 방식으로 아까 결의했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자계 선생님 의견에서 우리가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구적 차원을 이렇게 막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부터 먼저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규정에 우리는 대한민국만 한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한민국부터 먼저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 자계 선생님의 의견하고 이게 배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는 배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진철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관 1회의 황산이라고 합니다. 전국민회라는 그 명칭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의 문제를 잘 짚어주신 한 회원님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래 준비위원님이십니다. 네, 하지만 이 전국이란 말 자체가 사상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아니면 국가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을 공화국 혹은 직접 민주주의 단위가 읍면동 단위에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그 부분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일단 우리 공간적으로 전국적으로 연결을 하기 위한 공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이 용어가 없이 그냥 모호하게 표현할 경우에 또 우리의 운동의 방향 자체가 또 전체 네트워크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 분의 발언이 있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또는 지지해내는 의견이 있으면 한 분 더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김영래 준비위원님께서 안을 그대로 수정안으로 낼 건지 아니면 이걸 철회해서 원안으로 할 건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손 드신 분들. 그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 의견 말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의견을 한 분, 두 분 손 들으셨나요? 절충안이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의견을 먼저 듣고 절충안 듣고 다시 김영래 수정안 내신 준비위원님 의견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현준이라고 하고요. 그 마을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좀 낯익게 들리는데 아까 저 김승국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아까 태우셨습니다. 마을 공화국이라기보다는 마을 공화 서현입니다. 예. 근데 책 이름이 마을 공화 서현 예. 마을 공화국이라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그 말씀 중에서 또 마을 연방이란 말도 잠깐 비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연방이 왜 그러냐면 이 공화국이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나라를 생각하고 미국 같은 건 연방 50개 연방이 하나 합친 거 공화국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이라는 데가 다 나라를 표현하냐. 그래서 저는 대등적인 관점이라든가 그것들이 모여갖고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마을 연방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저 현준이 선생 준비위원님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맞으신데요. 의견을 내실 때는 의견 그리고 안으로 내시지 않으면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예? 안을 내시겠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저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나오면 맨 나중 수정안부터 또 의결을 해 나가야 되고 의견 조율을 해 나가야 이렇게 되니까요. 수정안 내실 때 여러 사람들 잘 고려하셔서 내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지금 뭘로 준비위원회 명칭을 직접민주주의, 마을 연방 정확하게 이게 수정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의견 이렇게 명칭을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을 공화국을 예. 연방으로 하자.
마을 연방 전국민회로 예? 공화국을 연방으로 고치자라는 겁니다. 그 전국민회 뒷자리에는 괜찮고요. 예, 연방으로 고치자라고 하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마을 공화국을 마을 연방 전국민회로 고치자라고 하는 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예,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아니면 의견이신가요? 의견. 그러면 먼저 좀 듣고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요. 예, 의견 주십시오. 저는 좌계 선생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내용들 포함을 해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좌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 규약, 규정, 명문에 분명히 명기를 하고 대신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충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절충안이 있는 겁니까? 절충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자체를 명문에 분명히 밝히고 어디 명문에요? 우리 이제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규정안에 네. 규정안에 어떻게 밝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좌계 선생님의 그 철학 부분을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명칭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의견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본인 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회 능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 쫓겨내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예, 3일 서울민회에서 온 저 황선진입니다. 준비한 쪽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의견이라기보다는 이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그 가칭 직전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라고 하는 명칭을 창립 때까지 유지하고 그 지금 좌계 선생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신 그 정치는 창립 때까지 충분히 좀 논의해서 명칭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그 문제의식부터 반영하고 어떤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그 말씀은 실제로 여기 그 규정 안에 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가칭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립 전에 명칭에 관련해서는 준비위원회 전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규정 안에.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더 의견 주실 분? 예. 본인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가? 예, 지금 황선진 준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가치는 유지하되 지금 이 자리에서 대체되는 의견들을 발언을 하셔서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온라인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몇 사람 저도 발기문 만드는데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을 연방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를 초월하자는 뜻을 초기부터 갖고 있었지만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편의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나라 국자를. 그래서 앞뒤 다 거절하고 좀 아까 현 선생님이 제안하신 전 국민에도 다 빼버리고 저는 직접 민주주의 마을 연방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는 지금 이제 수정안이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선 이것은 그 김영래 준비위원께서 지금 의견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정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안을 유지하되 뜻을 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면 지금 의견대로 이렇게 모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안 되겠다는 이제 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쫓겨나는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지금 그 명칭의 문제가 대단히 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인데 모든 국가는 대의제를 통해 가지고 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과 행정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모인 이 모임은 대의민주제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로 새로운 어떤 연방이든 마을공화국이든 것을 결성하자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누구로 통해 가지고 대의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국가라는 것은 소위 주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권 단위로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주권 단위를 넘어서서는 그 사법도 서로가 통하지가 않고 그걸 흔히 외교나 군사의 문제로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주권의 단위를 넘어서서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 국가들이 외교와 군사를 모두 독점하는 현상에 대한 민 스스로의 거부 의사가 있고, 이런 공감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 의견을 수정할 의향이 없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지금 임시의장께서 쫓겨나신다면은 새로운 의장을 뽑아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저기 수정안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의 내용은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자를 빼고 민회로 하자라고 하는 게 수정안이었죠. 그렇죠? 김영래 선생님. 전국자만 빼자라는 거였죠. 전국은 빼야 되는. 예, 그것만이고요. 그 다음에 현주희 선생님께서는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을 빼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을 연방 전국민회라고 하자라고 하는 수수정안을 내신 거거든요.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철회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주장을 하셔서 만장일치의 과정을 겪고 안 되면 3분의 2라고 하는 의견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할 건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이크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그래서 마이크를 제일 먼저 저기 하나 놔주시고 의견 주실 분들은 나와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제일 먼저 제안하신 분이 예. 전국을 빼자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빼는 거로 하고요. 아니요. 그건 따로고요. 선생님 의견만. 저는 하여간 그 공화국을 연방으로 하자. 예. 뭐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없죠. 알겠습니다. 보통 내공들이 아니십니다, 다들. 저도 이거 끝내. 의사진행 발언.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저기
의견을 내신 다음에 재청을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수정안으로 성립을 해놓고 수정안으로서 성립을 해놓고 그다음 의견으로 놓고 동의 재청 이렇게 받아 나가는데요. 거기에 재청이 없으면 그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예, 동의 재청 그다음에 이의 있습니까라고 하면 동의 재청이 해서 이의 없으면 안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요. 동의 재청 있으니까 그런데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투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니 맨 첫 안에 대해서 예. 재청이 없으면 이건 한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게 좋다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먼저 제일 첫째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면 더 이상 논의가 되지만 예. 재청이 없으면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저는 제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수수정안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안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으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재청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하고 재청이 있으면 그게 안으로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으로 성립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투표행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절차로 가자는 것이죠. 지금 고재석 위원님. 예. 그러면 그 방식대로 가는데 이의 없으시죠? 재청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두 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안으로 성립되는 것에 대한 동의 재청을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없이 재청이 없잖아요. 재청으로 한다면 아니요. 동의를 해줘야 다시 재청을 묻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한 것으로 하고요. 이후에 의결 부분은 아까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수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여쭙겠습니다. 수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수수정안도 안으로 성립이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기 전에 우리 이 정신은 만장일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만장일치 과정을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황선진 준비위원님께 자문을 좀 한번 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오셔서 앞으로 여기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참 난감하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워낙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지셔서 이러면은 지금 의장이 진행한 대로면 이 수정안이 다 부결될 것으로 제 생각됩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죠. 진행상 그렇게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잠시 휴회를 하더라도 의견 통합을 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견 통합. 의견 통합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요게 맞춰지면 저는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있는 사안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만장일치로 갔으면 좋겠다. 의견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으니까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대건 선생님 하나의 안을 냈어요. 진행이 아니고 저도 안을 냈는데 제 안은 생략해 버렸어요. 잠깐 그 얘기 그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신청한 것은 한대건 선생님 얘기는 오늘 갖다 이걸 결정하려고 하면은 수기 과정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들을 다 모아서 놨다가 오늘이 그 창립대회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나온 연방안 여기 그 정부를 빼는 안 이런 안을 다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이 끝나고 그 논의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창립되기 전에 결정하자. 이게 이제 황대원 선생님의 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안을 하면 통합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하고 황대원 준비위원은 원안에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추가 그 해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의 안으로 성립을 한다고 보면서 그 하나의 안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통합에 대한 의견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황대원 준비위원님의 안을 다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안으로 성립하는 것을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자, 황대건 준비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황대건 준비위원님의 안도 하나의 안으로 성립돼서 원안, 수정안, 수수정안, 수수수정안 이것을 가지고 잠시 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휴회를 요청한 바 있으니 휴회를 하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3시 2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휴회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3시 25분에 휴회를 했고요. 지금 3시 30분인데요. 조금 5분 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저기 농담을 이제 2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농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동막골 그 영화에서 그 여기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이거 어떻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조용하게 잘 다스리냐고 그랬더니 잘 먹여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떡을 준비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잘 모으려면 잘 먹여서 불만사항이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회의 전 농담입니다. 자, 지금 3시 34분입니다. 우리 일정이 오늘 8시까지인데요. 8시까지 진을 빼는 게 아니고 한 5시까지 대략 회의를 좀 마치자. 그리고 5시부터
또 먹자. 그래가지고 그때 의견을 좀 더 풍부히 하자 이렇게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되면 뭐 할 수 없겠죠. 근데 아무튼 5시 정도까지 준비위원회 관련한 규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회의를 마치고 5시부터 저녁과 함께 만찬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을 주비원장님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우리 회의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시 35분입니다. 저기 많은 분들이 사회 임시의장이지만 그래도 쫓아내면 불쌍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수정안을 낸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 사항에 관련해서 지금 회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개별 방송을 하시는 분들, 저 앞에 계시는 두 여성분들 제 말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저기 두 분 낭자들 저기 누구 좀 서기 좀 제재를 좀 해주시죠. 여보시오. 회의 진행한대잖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기 수수정안에 대해서 내신 분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그 의견 조율 사항을 우리 수수정안을 내신 황대건 준비위원님께서 본인이 낸 안으로 좀 의견을 모으셨다고 하니 그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전에 합의를 본 내용은 창립총회 전까지 이 이름을 결정을 짓는다. 다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내신 수정안들을 충분히 모아서 수기 민주주의 수기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공화국, 연방, 전국 이 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그 역사적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논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이 짧은 자리에서 사전 지식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미국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공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여기 나라 국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름다운 위에다 나라 국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쓰는 나라의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져야 됩니다. 이 지금 타이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수정안 내신 분들과 동의하셨고 8월 15일 전까지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8월 15일 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립이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어쨌거나 첫 수정안을 내신 김영래 준비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안에 본인 의견을 처리하고 황대건 준비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동의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현준이 준비위원님 본인 안을 처리하고 황대건 준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수정안으로서의 처리를 해주셔야 이후에 그 논의는 계속 진행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으로서 수수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안과 그 다음에 황대건 선생님 준비위원님의 수정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찬성이 전부 다 동의하면 원안은 그냥 이대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환되는 거죠. 변환. 왜냐하면 원안과 수정안이 문구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만 내용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이제 회의록에 규정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적 조항 자체가 수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어쨌거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만장일치의 동의를 제가 구하고 그것이 또 쟁점이 있으면 3분의 2 뭐 이런 과정도 한 번 더 겪겠습니다. 수정안으로서 황대건 준비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여기에 목적 조항의 규정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이렇게 하고 전국민회라고 하는 게 빠졌는데요. 거기에 전국민회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을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원칙에 대해서 안을 읽으셨습니까? 안이 있으시면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의 2조 원칙에 대해서. 준비위는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창립 과정에서 읍면동 점들 다 찍어야죠. 읍면동 지역민회, 부분민회, 의제민회를 기본 조직으로 조직한다. 그 다음에 2번 노장, 청, 여성, 소수자 등이 평등성에 기초하여 연대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한다. 3번 사망인 거죠. 준비의 모든 활동과 운영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발기 취지문의 뜻에 입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발기 취지문, 준비위원회 발기 취지문입니까? 그냥 전국민의 발기 취지문입니까? 여기는 준비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전국민회를 발기하는 것이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위원회 명칭은 빼고 전국민회 발기 취지문으로 이렇게 글자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원칙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한 분도 이의가 없으므로 제 2조 원칙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직에 대해서 제 2장 조직에 관련한 사항을 조직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비위원장님께서 한번 읽으시면서 필요한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안을 전체 2장 전체를 축조 심의하겠습니다. 일로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고 뭐 좀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제3조 준비위원은 발기 취지문에 동의하고 준비위원 동의서를 제출한다. 2. 준비위원은 읍면동 단위 민회를 구성하는 조직사항에 진력하며 5인 이상의 기본조직, 필요조직, 연대조직을 구성한 사람은 창립총회 시부터 총회 공동대표가 된다. 총대가 된다. 요 기본조직, 필요조직, 연대조직은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며 노장청, 소수자, 지역, 부문, 의제 등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구성하며 상임준비위원장을 준비총회에서 선출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준비위원장을 이번 총회 때 선출한다는 겁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노장청 여성이 이게 탈락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노장청 소수자 앞에 여가 탈락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준비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추대한다. 오늘 공동위원장까지 노장청, 여성, 소수자, 지역, 부문, 의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오늘 해서 공동준비위원장까지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리고 현재 여기 실무 조직하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처럼 이것만 하는 직업적 일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 자기 삶에서 그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준비위원장은 공동으로 합의하여 준비위를 대표하며 상임 공동준비위원장을 통하여 대표한다. 자, 5조 기본조직, 필요조직, 연대조직 5인 이상의 읍면동 지역조직, 부문조직, 의제조직을 기본조직이라 하고 명칭은 기본조직에서 결정하며 기본조직의 대표는 창립총회 때부터 총회의 공동대표, 그러니까 총회의 공동대표를 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서는 이제 지역조직이 있고 부문조직, 의제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수면 뭐 지역 양수면 미내, 근데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양수면 꿈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기본 조직에서 알아서 재밌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도 양수면 여성민회, 양수면 노인민회, 양수면 청년민회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제 양수면 평화민회, 양수면 예술민회, 뭐 양수면 녹색민회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면에 지역적 사안을 놓고 고민하는 그 양수면 지역민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부문조직, 그러니까 여성민회, 청년민회, 노인민회, 다양한 장애인민회, 뭐 성수자민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술민회, 뭐 평화민회, 녹색민회 이런 의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면에 이런 다양한 그 CR민회, 기초조직이 수십 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 조직을 기본으로 우리가 분자혁명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읍면동 기초조직을 중심에 놓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시하면서를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흐름과 어느 정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군구 지역조,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조직이나 부문조직이나 의제조직을 만드는데 이걸 필요한 조직으로 하자, 필요조직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뭐 남양주민회, 뭐 강북민회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만들어진 민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 시군구 단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을 필요조직을 하자. 근데 이 필요조직은 그 시군구 단위를 하기 때문에 30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시군구 필요조직이 기본조직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을, 그러니까 강북민회라고 해서 강북민회가 강북구 산하의 동이 뭐 한 20개 될 수 있을 텐데 20개 동을 다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시군구 강북에 관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하는 필요조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신 시군구 단위나 그 시군구 단위의 그 민회 조직은 이게 만약에 강북구에 예를 들면 뭐 강북민회라고 보자면 강북민회에 강북에 여러 개의 조직이 난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 서로를 대표하는 경우가 막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앞에다가 강북민회라고 하면 앞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창립총회를 거쳐서 전국민회 이름이 정해지면 머시기 뭐 하고 뭐 강북민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시군구는 앞에 그 선행 조직 이름이 통일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창립총회 때부터 총회의 공대표가 된다. 그 100인 이상의 단체가 이 경우는 꼭 지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뭐 전국적 단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전국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만든 단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 농무인 기본소득 운동 본부,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 또 하나 뭐 마을주치 제도 도입 국민운동 본부 이런 조직들은 우리가 그 굉장히 연대를 해서 함께 일을 해나갈 주요 단체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연대 조직으로 하자. 그래서 그 대표는 뭐 100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단체가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명 이상이면 되는데 10,000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도 우리 창립총회 때나 모든 총회 때 5인 이상의 CR민의 기초조직의 그 대표와 똑같은 총회의 총대 자격을 갖는다는 거죠. 10,000명이 됐다 해서 5인 기초조직보다 5,000배의 투표 행위를 가진다 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등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떤 발상에서 이런 걸 했냐면, 만약에 지금 말하는 연대 조직과 시군구 조직을 중심으로 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체제가 중앙 집권 체제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작은 건 도외시하고 거대한 걸 좋아하고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풀뿌리 조직을 가장 중시하는 조직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풀뿌리 조직을 읍면동의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걸 가장 기초 조직이고 중심 조직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시군구 필요 조직, 전국적인 연대 조직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직 원리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단위는 조직하지 않고 다만 관할 지역에서 기본 조직, 필요 조직, 연대 조직 등의 동의로 연대는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먼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등장했을 때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운영위원회, 창립 준비에 필요한 아래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를 준다. 1. 가치와 창립 선언문 및 귀하관 작성. 2. 창립대회 안건안 작성 및 상정. 3. 준비 조직 운영 재정 등에 대한 사항. 4. 기타 창립에 필요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30명 내외로 다음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공동준비위원장, 각 시도별 조직 코디네이터, 남녀 각 1인.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는 시도별 광역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도별로 주요한 그 민해운동의 일꾼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발굴하고 이런 업무를 할 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시도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도 여성 1명, 남자 1명. 예를 들면 인천시다 하면 인천시에 여성 1명, 남자 1명의 코디네이터를 유촉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좀 전국적인 전망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직능별 일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대표, 사무 책임자, 또 실무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 책임자, 그 다음에 공동준비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약간명, 이거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약간명 하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상임준비위원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정기 운영회는 매일 1회 개최한다. 공동준비위원장은 필요한 때 임시 운영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회는 출석 인원으로 개화하며 우리가 그다음에 출석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하고 전원 동의가 안 될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모든 준비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지명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은 없다. 여기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한 30명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되고 또 이런 규정을 두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직업적인 일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바쁘면 아무리 바빠도 안 와요. 그래서 회의 자체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 중심으로 어차피 조직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추이는 조직의 운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직의 운영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준비위원이 150명, 200명 될 텐데 그 준비위원들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의 지명으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운영위원으로 정한 분들이 주로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사무처, 준비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준다. 그 다음에 사무처장과 정책기획실장 등은 상임공동준비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사무활동가는 사무처장과 정책기획실장의 추천으로 상임공동준비위원장이 임명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굉장히 촘촘하게 그리고 빠르게 잘 해주셨고요. 질문 있는 것을 먼저 좀 하고요. 사실 회의석상에서는 질문 잘 안 하고 안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데요. 질문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고 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요.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축조심의에서 제3조 안에 대한 측면에서 준비위원에 대한 규정이죠. 여기에 이 항에 보면 진력하며 5인 이상의라는 말은 꼭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5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조직, 필요조직, 연대조직으로 연결돼서 해석하면 뒤에 나오는 30명이나 100명 이 규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의라는 말은 표현상 삭제하는 걸로 하고 제3조 준비위원 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또 수수정안 듣고 없으시면 동의 제청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수정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읽는 동안에 충분히 수정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진행하면서 예.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자꾸 수정안을 얘기하면서 동의를 구하는데 예. 이건 수정안을 정확히 얘기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 저거 그 낱말이 틀린 것을 지금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수정안을 낸 것은 저는 수정안을 낼 수가 없어서 낱말이 틀린 것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인을 제거한다는 건 수정안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낱말상으로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인 이상의 기본 조직 그리고 필요 조직, 연대 조직이 5인이라는 말에 규정되면 5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밑에 5인, 30인, 100인이라는 말하고 그 맥락상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5인이라는 말을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문맥상의 이 연결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낸 게 아니라 그거 해명을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5인 부분은 그냥 잘못 들어간 말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수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정안 없으시면 제3조 항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3조 항 전반에 대해서 준비위원 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죠? 네. 자, 전원의 동의로 3조 항은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4조 항에 대한 심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준비위원장에 관련해서요. 아까 첨가적으로 여성이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안이 아니고 여성은 개입 더 들어가는 걸로 해서요. 제4조 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조 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의 제청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준비위원장에 대해서 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어서 전원 동의로 제4조 준비위원장에 대한 조항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 기본조직과 필요조직, 연대조직 이렇게 관련한 조항입니다. 제5조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가 없어서 전원 동의로 제 5조 조항은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제 6조 운영위원 조항입니다. 운영위원 조항에 대하여 수정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이 없으시면 다시 6조에 대해서 운영위원 조항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제 6조 운영위원회 항에 대해서 운영위원 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전원 동의로 제 6조 조항이 성립됐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입니다. 수정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 없으시면 동의 절차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제 7조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원 동의로 제 7조 운영위원회 운영 조항이 통과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8조 사무처에 대한 조항입니다. 사무처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이 없으면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8조 사무처에 대해서 사무처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전원 동의로 제 8조 사무처 조항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3장 가치와 창립 선언문 귀하게 관한 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에 관련한 의견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긴급 동의, 예, 긴급 동의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을 쭉 살펴봤는데 뒤에 나가면은요, 읍면도 가로 열고 시군구 가로 닫고 기초조직 가로 열고 시알민의 건설 방법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취지문과 거의 짝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운동 방향, 조직해 나가는 방향, 기존 세력하고의 타협하는 방향, 이런 것이 농축되어 있는 굉장히 취지문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근본이 되는 경험담이 뒤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회가 성장이 나갈 때는 취지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운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영감 어린 경험담, 사건에 가까운 경험담,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 경험담이 뒤로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축조 신문 하는 거는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스피드로 봐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먼저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게 창립민회가 되든 그 후에 뭐 국제적으로 뻗치든 간에 취지문과 이 어떤 그 살아있는 그 경험담, 농축된 그 경험담이 이게 나란히 병행돼서 이 문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토 없이 역사적인 맥락에 공감된 것이 없이 여기 그 민회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 들어온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의 이 창립 멤버들의 경험이 나도 공감 가는 경험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 민회의 진짜 뿌리가 요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당겨서 먼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그 합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축조신문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예.
긴급 동의에 관련해서 제가 처음 의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진행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의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긴급 동의로 이미 우리가 정한 바를 이게 동의해진 바를 하고 있으니 일단 귀합을 진행하고 귀합을 마치고 준비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규정으로 보면 발족 취지문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의 결정 사항에 입각해서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취지에 입각해서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진행이 이미 진행되어졌고 상당히 많은 과정이 결정되어졌는데 이것을 멈추고 다시 취지문부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긴급 동의로 저 의장으로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주십시오. 저는 그 취지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11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면은 읍면동 시군구 기초조직 시알민의 건설 방법론 하면서 아주 생생히 여기에 이렇게 핵심 그 준비위원들이 체험한 그 모든 엑기스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빼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임의 어떤 그 역사성을 공유를 하는 게가 되고 선경험자의 경험이 나도 다른 곳에서 경험한 경험이다라고 해가지고 뿌리를 깊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진행시켜졌는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거의 영감 어린 경험담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잠깐만요. 운영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창립 전까지 다시 논의를 심화시키고 수정을 해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위원회 때 이게 다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오늘은 그러한 것에 관련해서 이러한 하나의 안으로 제안되어지고 그리고 논의의 발상으로 제안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준비위원회가 발족된 다음에 창립 전까지 그 운영 원칙이라든가 기타 등등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창립하면서 원칙이 이렇고 이러한 역사성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집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논의를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회라는 걸 만들어서 취지문은 아주 좋은 취지문이고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거는 이 민회를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동안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은 이런 모임에서 하는 체험이 아니라 각기 그 사회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체험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뒤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된 그 체험 기반으로 그런 집합표상 위에 이런 민회의 규칙이라든가 그 위에 떠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뒷부분에 이것을 앞당겨서 논의하면은 찬반의 얘기가 아니라 공감대를 공유할 수가 있는 이거를 왜 뒤에서 해야 되냐고요. 앞에서 땡기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은 이해하셨다고 전제하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의사진행 발언. 왜 그렇게 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준비위원회 운영 규정은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그 준비위원회 팀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운영 규정은 무슨 뭐 우리가 창립총회 정관도 아니고 앞으로 창립총회까지 가기까지의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활동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원 뭐 간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활동 지침이가 가이드라인 이거 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초주의 건설 방법론 이런 거는 그 오랫동안 그런 경험들을 농축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벌써 집담회를 한 3시간 정했어요. 근데 뭐 앞에서 뭐 하다 보니까 원래 이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1박 2일로 했다가 비대면 상황에서 숙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하루로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집담회 때 이걸 그 돌아가면서 한 3시간 동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 때도 추려진 의견을 가지고 또 6개월 동안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창립 전까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수기 토론을 이어가는 과정으로 봐야지 이거 한 번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지금 긴급 동의안에 관련한 겁니까? 다른 것에 대한 의견입니까? 긴급 동의안으로 긴급 동의안. 일단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오늘 일정도 있으시고 전체적인 어떤 뭐 균형 시간 대부분의 균형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의 취지에서는 저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형식과 절차도 뭐 실질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절차도 상당히 또 균형적으로 또 쌍으로 또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하긴 하나 이 전체적인 오늘 일정 취지에서는 또 저의 생각에는 좀 지역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시간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 또 이 문구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거친 부분이고 수정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됩니다. 아직 봤을 때 뭐 신문 기사 인용회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내용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충분한 수기와 토론과 온라인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게 아니라 차분한 과정을 통해서 문구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거칠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내용은 좋지만 이것들은 차후에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 빠른 의사 진행과 형식적 절차성이나 이런 것들 강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 회의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권장합니다. 네.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미 상당 부분의 규약에 관련해서 진행되어 있는 것을 다시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 진행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규정하는 규정들도 통과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영래 준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것에 의해서 준비위원장을 선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기 취지문이라든가 등등의 얘기하는 대목 사업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 그 부분은 그때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제3장 가치와 창립선언문 규약에 관련해서는 짧은 관계로 제가 속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가치와 창립선언문 작성 및 규약. 가치와 창립선언문 및 규약은 초안 작성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작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운영위원회가 창립총회에 상정한다. 그 다음에 제10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창립 이전에 준비위원 직접 투표를 거쳐서 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이 안에 대해서 제3장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수정안 요청 받아서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질문은 없으시고 그러면 수정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제9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자, 수정안 없으시면 제9조에 관련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 없으시므로 전원 동의로 제9조 가치와 창립선언문 작성 및 기하조는 통과됐습니다. 제10조 명칭에 관련한 것입니다. 수정안 있으십니까? 수정안 없으면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예. 이의 없으므로 전원 동의로 제10조 명칭 조항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제11조 준비회의 준비위원은 창립 이전까지 1만 원 이상의 준비위원 회비를 납부한다. 제12조 회계 운영위원회는 창립 이전까지 회계 책임자를 임명하여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한다. 제13조 예산 집행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공지로 보고한다. 이상 제4장에 대해 4장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조심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대해서 준비회의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안이 없으시면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원 동의로 제11조 준비회의 조항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원 동의로 제12조 회계 조항은 통과됐습니다. 제13조 예산 집행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에 관련한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예, 제청 있으십니까? 네. 예,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조 조항은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장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부칙 전체 조항을 읽고 다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세부 규정에 관련한 조항입니다. 이 규정 및 세부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및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 일반 관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 직접민주주의 원칙 아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 이 규정은 준비위원회 발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 전체 제5조 부칙에 관련한 5장 부칙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14조 조항부터 수정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제14조 세부 규칙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예,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원 동의로 제14조 조항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일반 관례에 대한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없으십니까? 예, 수정안 없으시면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제15조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원 동의로 제15조 조항이 통과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6조 시행에 관련합니다. 이 규정은 준비위원회 발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동의 절차를 구하겠습니다. 제16조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조 조항은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정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 가치,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준비위원회 규정을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의장의 임무는 여기에서 이제 준비위원장 선출까지가 저의 임무이고요. 그래서 준비위원장 선출에 관련해서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에 관련한 규정이 전에 없으므로 이 총회에서 선출 방법을 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추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천해서 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선출 방법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음 안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규정 심의가 끝나면 우리 의사 진행 일정으로 보면 저희가 의사 진행 일정에서 심의 의결하면 준비위원장 선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의사 일정을 우리가 아까 확인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준비된 혹시 각본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 각본이 없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임시의장까지만 각본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각본이 없었는데 회의 특히 이제 선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십시오. 어떻게 준비위원장을 이 규정에 의해서 선출하는 데인지 이제 본인 성명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십시오. 김창수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는 걸로 했는데 불편하시면 갖다 드려도 머리가 희니까 이게 갖다 여러분 못 들으셨죠? 머리가 휘어서 머리가 이렇게 해지만 나이는 젊습니다. 아무래도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준비와 관련돼서 이 운동에서 지금까지 이 내용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뿌려지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온 이민철 박사가 준비위원장 맡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은 추대 방식으로 한다. 그 대신 임진철을 추대하신다. 이 두 가지 다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방식을 먼저 정하고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 개 다 하니까 또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방식부터 정하죠. 추천 방식일지 추대 방식으로 하고 추대 방식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까지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건 좀 나중에 하시면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추대 방식으로 하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추대와 추천이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다릅니다. 다른가요? 추천은 무작위로 할 수 있는데 추대는 좀 약간의 힘을 모아주는 그런 그런가요? 추천은 누구나 하지만 추대는 좀 힘을 모은다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거죠. 저는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고요. 추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것, 의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시면 좋겠는데. 강북민의 김진택입니다. 이 선출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톡방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뭐 다수결 선출제로 하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추첨제로 하자는 분도 계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첨제를 여기서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추첨제는 저희 강북민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19년 창립 때부터 해가지고 2기 집행부까지 지금 추첨제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추첨제를 이 자리에서 당장 하자 그러면 많이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또는 조금의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추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창수 선생님 하신 말씀도 일면 동의는 가지만 우리 민회가 가질 수 있는 민회의 뜻이 거철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민회 의장이 될 수 있고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첨제가 드리고 싶은데 추첨제가 선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첨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추첨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안을 내시진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추첨제 관련해서 결정이 되면 또 다른 안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준비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대 방식과 추첨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었고요. 추첨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첨 방식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다시 구체적인 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추대안과 추첨제 안에 대해서 의견으로 성립되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이 있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추대안의 안으로 성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첨제 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십니까? 동의하신 분이 다시 제청하지는 않아야 되고요. 예, 제청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첨제와 추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지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면 좋을지 또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첨제가 더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먼저 뒤에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여서요. 추첨제에 대해서 안을 내신 분 말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또는 찬성하시는 분 의견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김창 선생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분들을 네트워킹 하신 임 박사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잘 없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고 나섰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마당에 한번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현실적으로 임 박사님의 그런 능력과 경험들을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들을 모아서 추첨으로 뽑히시는 분을 잘 도와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기념비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김진태 선배님. 사랑합니다까지가 의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회의가 이 의견은 달라도 화기애애한 것만 보면 예, 아닙니다. 예, 의견을 내신 분이 다시 의견을 막 하면 이게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 같아서 의견 내신 분들의 보충 의견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대제에 대한 의견을 내신 동의하신 분 중에 의견 주시면 한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동의하셨죠? 예, 황산 선생님, 준비위원님 나오셔서. 네, 시민과 미래의 그 주민자치연구소의 황산입니다. 네. 추첨제를 제안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직접민주주의의 그 의결 방식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어떤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준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효율성을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분을 추대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해오던 관행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헌신되고 또 그동안 참여한 분들이 준비위원장이 되면 함께 협력하여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뢰 가운데서 추첨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믿음 가운데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추첨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제비 뽑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추대 내지는 추천의 방식을 거쳐가지고 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5명 정도가 저거는 준비위원 하셨으면 좋겠다, 준비위원장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한 2-3분 있을 때는 2-3분을 놓고 추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충적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귀한 의견으로 일단 귀담아 듣고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추첨을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지원 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첨에 대해서요? 추첨에 대한 동의, 제가 그래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저는 추첨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하신 분이 동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추대하는 의견에 대한 동의 발언에 대해서 드렸는데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은 추첨제에 대한 동의로 가셨습니다. 추대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나오셔서 의견 주시면, 동의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인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심어진 주민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부천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빼서 저도 현재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18명 이제 당연직 빼고, 원래 보통 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여러 가지 연맹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당연직 빼고 18명, 18명을 뽑았는데, 그때 뽑았을 때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 인원 풀에서 추첨을 이제 재입복귀를 했는데, 저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18명 중에 18번을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첨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지금 민회가